그 토지 페이지에 토지 용어가 이제 있는데 서로 이제 관련되는 토지들은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이제 점수 따는 부분이니까 먼저 항상 출발점이 익숙한 토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택지라는 단어이죠. 택지. 택지 들어보셨죠? 그렇죠. 택지. 무슨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니까 용어 하나하나를 이제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좋은데 택지를 이제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택지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얘는 건축 용지야. 근데 이 건축 용지라는 요 단어만 가지고 내진 않지. 거기 이제 쭉 서술한 거 그대로 이제 언급을 하죠. 주상공 등으로 그 이용되고 있거나 주상공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럼 이게 택지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주택, 상가, 공장 등이 있잖아요. 주상공이니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토지 위에 주택, 상가, 공장 등이 공장 건물 등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건축물이 들어선 땅도 택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주상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땅이 있죠. 조성된 땅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는 거야. 건물이 없지만은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조성된 땅이 있죠. 이거 우리는 뭐라 그러자? 택지라 그러자. 그 택지라는 것은 그래서 건축물이 주상공 같은 건축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 그러자 라고 개념을 먼저 잡아 놓으셔야 돼. 건물이 들어선 땅도 택지고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조성된 빈 땅도 택지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택지가 잡혔어. 택지 많이 알고 계신 용어 중에 하나니까 택지가 잡히면은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공부하실 토지가 택지보다 넓은 땅이 있어요. 이거를 뭐다? 부지라 그래요. 부지란 말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네요. 있는 것은 이런 거구나. 시험 목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지라는 것은 책에 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또는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면은 어떤 제공되고 있는 밑에 땅은 전부 다 뭐라 그러자? 부지라 그러자는 거야. 부지. 근데 부지 중에 건축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택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부지 안에는 택지만 있는 게 아니겠지. 그렇죠? 택지 말고 다른 땅들을 비택지라 그러는데 여기는 그래서 철도용으로 사용된 바닥 토지, 철도 부지. 그렇죠? 그리고 농사 짓고 있는 바닥 토지, 농업용 부지. 학교 건물로 들은 학교용 부지. 이렇게 하천용으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하천용 부지. 그러니까 어떤 용도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부지란 말을 다 갖다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포괄적인 용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지라는 개념을 택지를 택지보다 넓은 개념이고 부지 안에 택지가 속해 있는 거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접근하시면 돼. 그리고 최근에 4년 연속 출제가 됐는데 언제더라? 우리가 32회죠. 30회 30회랑 31회 연타로 나온 토지 용어가 있어요. 택지 있죠.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땅이 있어. 개발되기 전 땅. 개발되기 전 땅을 뭐라 그러자? 소지라 그러는 거야. 소지가 이제 2년 연속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이 토지가 한 번은 틀리게 내서 정답 체크에 한 번은 옳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그러니까 보통 자연 상태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 정도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땅. 그럼 택지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택지 넓은 개념 부지 개념 잡아 놓으시고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땅을 우리가 소지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패키지가 이제 택지 중심으로 부지 소지라는 세 가지 토지를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돼. 어렵지 않지. 그리고 이제 이 택지라는 용어가 감정평가상의 용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 택지하고 이제 또 유사한 토지가 있어요. 거의 같은 개념을 보는데 같은 개념 법률상의 용어인데요. 대지라는 게 있어요. 대지. 대지는 한글로 대지하면 안 돼. 한자를 꼭 써줘야 돼요. 이렇게 대지할 때 이 대자에다가 아랫변에 뭐가 들어가? 흑토자가 들어있는 대지가 있어요. 흑토자가 들어있는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예요. 건축법 공법 시간 하실 텐데 거기 대지라는 용어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건축법상의 용어인 대지하고 평가상의 용어인 택지가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택지든 대지든 같은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걸 굳이 언급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관련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보면은 한글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른 토지가 있어요. 박스 안에 이제 설명된 게 있는데 이것도 올해 이게 또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걸 좋아합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어느 면도 접속면을 갖추지 못한 땅이 있어요. 이 땅을 뭐라 그럴까? 맹지라 그래. 근데 맹지란 용어는 성인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용어기도 하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맹지? 그거잖아. 맹지가 올해처럼 5개의 지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정답이 나온 적은 없어. 맹지는 다 알고 있다 가정하고 그냥 서비스 지문으로 집어넣어. 서비스. 맹지는 어느 면도 도로의 접속면을 갖추지 못한 꽉 막힌 토지. 이거를 맹지라 그래. 맹지에 대한 논리는 나중에 민법에서 그 지역권인가 공부하실 때 아마 요역지 승역지 하면서 타인 토지를 출입하면서 아마 맹지를 공부하실 거야. 그리고 공법 시간에도 아마 이거 다룰 겁니다. 건축 허가가 날까 안 날까? 맹지 소유자가 건물 짓겠다 건축 허가 냈으면 신청하면 받아들여요? 건축 허가 내주면 그것도 이상하지. 건물을 짓기도 어렵지. 주변 땅이 전부 다 다른 사람 땅이잖아. 막아버리면 출입 못 하잖아요. 헬리콥터로 몸시 공수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논리는 이제 구체적인 민법적인 확장, 공법적인 확장에 대한 논리는 다른 과목에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맹지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야. 그런데 올해 나온 지문이 맹지인데 맹지하고 이제 짝꿍에 대해서 비교하는 토지가 있어요. 도로에 접하긴 접했는데 접하긴 접했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의 좁은 통로로 접한 토지죠. 근데 모양상 구분하는데 통로는 좁아. 통로는 좁은데 안은 어떻다? 넓어. 그래서 이 모양이 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자루형 토지라 그럽니다. 자루형 토지를 그래서 대지라 그러는데 그냥 한글로 대지하다 보니까 요 대지랑 구별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한자를 써줘요. 아랫배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오디자가 있는 요 대지가 있습니다. 역사상 딱 지문으로 한 번 나왔어. 거의 출제되지 않는 거야. 왜 출제하지 않을까요? 한자를 쓰기가 귀찮은 거야. 요즘에 대지할 때는 그냥 대지 쓰더라고. 요즘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대지 한글로만 대지하잖아요. 여러 가지 대지가 있어. 이런 대지도 있어요. 이런 대지는 뭐죠? 지금은 용어 어떻게 옛날에는 이걸 법률상 용어로 광평수 토지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 굉장히 큰 땅. 어쨌든 뭐 그냥 이 오디자가 들어있는 이 대지는 뭐 가지고 구별한 거라고요? 토지 모양 가지고. 통로는 좁게 도로에 좁다되 그 안은 넓다 보니까 자루형 전형이다. 이게 자루대자예요, 한자가. 자루형 토지다.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맹지는 좋아해. 꽉 막힌 토지.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게 출제됐어요. 꾸준하게 나오던데 그러면 출제원들이 상당수
땅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맹지 투자한 것이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환장하겠지, 그죠? 땅을 샀는데 70년째 맹지야. 와, 도로가 뚫릴 줄 알고 샀는데 70년째 맹지. 쌤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택지를 중심으로 부지하고 소지가 택해지고, 저 택지랑 건축 용어 똑같은 대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지하고 그래서 관련되는 맹지가 생긴 거니까 넓게 보다 보면은 얘네들을 같이 하나로 쭉 묶어서 정리하면은 좀 더 학습 분량이 수월해요. 지금 총 몇 가지 기본적으로 공부한다 그랬죠? 1번 18가지, 2번 87만 가지. 18가지 한다 그랬죠? 18가지 토지 중에 벌써 몇 개 했어? 5개 했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숫자 세는 것도 우리는 어려운 거야.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5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택지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전설적인 토지 용어가 있어요. 전설이란 말은 초창기 1회부터 4회 요 사이에 언급했던 토지 등이 전설인데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밑에 나오는 후보지하고 이행지야. 구별만 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후보지 이행지를 구별하는 게 올해 또 나왔어. 이게. 근데 이제 같은 단어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 좀 냈으면 좋겠는데 출제원이 만들다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리산에 가면요, 거기 학개론 담당 산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같은 토지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후보지 이행지는 개념이 뭐냐면은 용도 있죠, 용도. 용도가 기본 개념만 잡아볼게요. 다른 데가 활용이 되는데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그러면 이 말은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일까? 전환되고 있느냐. 전환되고 있다는 말은 전환이 끝난 거야? 아니면 전환 중이야? 전환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에도 나오지만은 전환이 완료된 토지 있죠. 이런 토지 등은 후보지란 말하고 이행지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기가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가 구별되느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랑 공통점이잖아. 그리고 용도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근데 이 용도가 여러분들 2차 과목 공법에 보면 국토계획법을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우리가 땅에 대한 기본법인데, 그 국토계획법상에 보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지자연 이런 게 있는데, 그 국토계획법상의 용도 지역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상의 용도 분류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내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용도 분류를 후보지 같은 경우는 용도를 크게 분류했을 때 큰 용도 상호안에 전환 중에 있으면 얘가 후보지가 되고, 용도 분류 체계를 작게 전환되고 있을 때 요거를 뭐라 그런다? 요거를 이행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대분류 상호간의 용도를 소분류 상호간의 용도를 구분하는 게 이거다. 그럼 대분류 소분 이런 말이 나오느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소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정리하실 게 그 구분해 놓고 1번 후보지란 2번 이행지란 설명된 거 있죠? 요거는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은 요약집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시라 그때도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보지 이행지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왼쪽에 용도 분류 체계한 거 있죠? 그걸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택지 지역이 있어. 그리고 농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택, 농, 임이야. 오케이? 택농임 상호하는 게 전환 중에 있어요. 얘네들끼리.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후보지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 문제 거기 나온 거죠. 용도 지역 중에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안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함보다 후보지. 그런데 재미난 게 그게 구분의 동그라미 후보지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을 그대로 설명해서 맞게 나온 지문이 있고, 틀리게 낼 때 어떻게 할까? 똑같이 해놓고 뭐죠? 후보지 칸에다 뭘 집어넣어?
이행지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류 체계가 행동이 얘네들 전환 중이구나. 그럼 이행지는 뭐냐면은 이 택지 지역 다시 택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아까 택지는 무슨 땅이라 그랬죠? 이거 기억하시네. 보통 여기서 일로 넘어오면은 잊어버리기 충분한 시간이에요. 근데 벌써 기억하신다니 여러분들은 전 세계 최강의 실력자라고 자부심을 가셔도 돼. 그러면 건축 용지인데 어떤 건축물로 이용하는 게 합리에 따라서 택지지역 다시 세분화되는 거지. 올해 나온 게 이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농지지역도 다시 세분화돼. 농지지역 내에서 어떤 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에 따라서 이게 전지지역. 전이 뭐죠? 밭. 그리고 답지지역. 이게 뭐예요? 논. 전하고 답을 구별하는 것도 2차 과목 공시법에서 정리하실 겁니다. 전답 그리고 과수원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그리고 임지 지역도 두 가지만 분리해 볼게요. 어떤 임목이 식재됨에 따라서 신탄림 지역하고 용재림 지역 등으로 구별이 돼. 신탄림은 주로 뭐 식재된 나무가 땔감용으로 이용하는 나무 식재된 거를 신탄림 지역이라 그러고 개념 아실 필요 전혀 없어요. 용재림은 주로 목재용으로 이용하는 나무가 식재된 지역을 용재림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무가 어느 게 땔감용이고 어느 게 목재용인지 좀 몰라. 이렇게 구별하는 내용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땔감용, 뭐가 목재용이죠? 모르겠어. 그러면은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있죠. 즉 각 용도 지역 내에서 세분된 용도 상황을 전환 중에 있죠. 얘네들 뭐라 그런다? 이행지다 그러자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토지 용어가 오지선다를 내면서 다음 토지 용어 설명에다 틀린 것은 물어봤어요. 맹지가 우선 나왔죠. 돌에 전혀 접하지 못한 토지가 맹지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 문제에 보기 2번에 택지 이행지가 나왔더라고. 이행지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이행지란 주거지의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에서 공업적으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라 그런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의 경계선을 이렇게 쳐주시고 구분에 대한 항상 별표 치시라 그랬어요.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 그리고 이행지는 이제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 각 용도적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다. 사이의 경계선 치신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이행지가 되는 것이고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으면은 후보지가 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용어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구분에 대한 다시 강조하면 1번 후보지란 2번 이행지란 요거에 대한 질문이 일방적으로 많이 내요. 근데 옛날에 10회 중심으로 그 전후에 잠깐 나왔던 것이 약간 사례를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공인중개 그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객관식 시험으로 보는 국가고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도 있고 감정평가사 시험도 있어요. 감정평가 시험에서 재작년에 나온 토지 용어가 후보지 이행지 구별하는 게 나왔는데 옛날에 우리 중개사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냈더라고. 초창기 때 10회 그 전후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례를 들어서 낸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서 상업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가 뭐냐? 1, 2, 3, 4, 5번에서 토지 용어 막 나열돼 있었어. 무슨 땅이야? 이건 이행지지. 그렇죠? 주거에서 상업으로 전환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나왔었어. 9회 때 나왔던 문제 이건 농지 지역에서 임지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후보지가 정답이었어. 그 당시. 1, 2, 3, 4, 5번 중에. 농지가 여기 있고 임지가 이건 경계선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11회 때 지문인데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나왔다. 답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용도 분류체가 아셔야 되잖아. 답지 지역에는 답이 여기 있지. 농지죠?
주거 지역은 여기 있으니까 주거는 여기 있죠. 택지죠. 그럼 농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택지로. 크게 전환 중이야? 작게 전환 중이야? 크게 전환 중이니까 얘는 뭐가 그런다? 후보지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재작년에 평가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간단해. 1, 2, 3, 4, 5번으로 토지용가 나왔으니까 과수원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냈더라고. 그럼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뭐가? 후보지가 정답이었었어요. 이렇게. 수준은 어때요? 후질만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당장 뭐 올해 후보지 행지가 이제 옳게 나오긴 했지만은 이 부분이 있죠. 이 분류 체계를 통해서 크게 전환 중이냐, 작게 전환 중이냐. 그래서 우선은 구분에 대해서 후보지란 이행지란 동그라미 1, 2번을 먼저 그 표안 왼쪽에 있는 이제 분류 체계를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 토지 용어.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러분 나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지. 이 나지하고 비교되는 토지가 있네요. 나지의 상대적인 말이 뭘까요? 너지? 너지? 뭐죠? 나지의 상대적인 말은 건부지야. 그러면은 이 나지하고 건부지에 대한 논리는 여러분 25회 때 기출문제에 보시면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5개의 지문을 가지고 나지와 건부지에 대해서 문제를 단독으로 냈었어. 그러니까 나지 건부지 개념을 가지고 단독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문들이 좀 무리가 있었어요. 억지로 만든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가지고 나지하고 건부지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 우선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나지의 개념이 중요해요. 이 나지의 개념이 올해는 언급이 안 했지만은 작년에는 틀리게 나왔어요. 그럼 옳게 나온 게 있고 틀리게 나온 지문이 있어. 그럼 두 가지 비교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은 나지를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나지가 동그라미 1번 나온 거 있죠? 나지에 대한 이 개념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야. 여기서 나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정법에 여러 법이 있는데 여러 군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정법상에 이런 뜻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해줬어.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 토지 같은 용어를 잡았을 때 우리나라 실정법에 법적으로 그 용어를 설명해 준 게 있다. 그럼 그거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 그런데 이 나지 개념을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해졌어. 그래서 나지는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개념이 중요하고요. 나지다 보니까 우선 뭐가 없겠어? 건물 같은 정착물이 있겠어 없겠어? 이거 없죠? 이게 누드나짜니까. 그렇죠? 정착물이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 건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뭐죠? 사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는 거 없는 땅. 없는 땅을 말해. 사법상 제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땅.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공법상 권리는 어떻게 될까? 공법상 권리는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공법상 권리는요. 우리나라 토지 중에 공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은 여러 법에 의해서 다 규정이 돼 있어. 근데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나지가 나왔어. 나지란 정착물이 없고요. 공법상 제한 및 사법상 제한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런 식으로 냈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사법상 제한이 없는 땅이라고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공법도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벌써 재미없으면요 수용급을 지나가잖아요. 아마 책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용급이 나갈 텐데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됩니다. 초조하고요. 이렇게 맞춰서 한번 조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지에 대한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건부지 있죠. 건부지. 여러분 건부지에 대해서는요 개념을 특별하게 암기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 우리가 이미 이거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공부했어.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건 부지잖아. 부지란 말이 있지. 부지가 아까 무슨 뜻이었었어요? 바닥만 기억나는 거야.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용되고 있는 밑에 땅은 전부 다 부지야, 부지. 거기 건자가 붙었어. 그럼 뭐라고 합성어로 만들 수 있어? 건축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이게 건부지야. 그러니까 건부지의 개념은 특별하게 암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게 낮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이하고 건부지 관계를 땄을 때 어느 것이 시장 가치가 높을까? 그 지역에 낮이도 있고 건부지도 있어요. 같은 지역에 어느 게 더 시장 가치가 높을까? 그거는 1월 달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이가 더 시장 가치가 높아요. 낮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은 찬찬히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 정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낮이하고 건부지 개념을 잡았죠. 그러면 이제 건부지 하다 보면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 건부지는 이제 건축물로 사용 바닥 토지잖아요. 그 한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토지의 이제 대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인데 건물이 들어선 땅이잖아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있어. 그럼 한 필지의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이 있어요. 나머지 토지 요거를 뭐라 그런다? 올해 정답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나머지 토지 뭐라 그런다? 공지다 그런다라는 거야. 이 공지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는 반드시 생겨요.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걸 공부하실 텐데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한 필지의 대지 면적을 꽉 채워서 건물을 못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할 때는 올해 공지해놓고 이제 공지 개념을 해놓고 공지가 아니라 다른 토지 집어넣어서 이게 여기서 오답이 나왔었는데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의 대지 면적 중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공지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공지를 왜 구성할까? 꼭 반드시 법적으로. 그렇죠? 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진이 나지. 지진 나면은 건물이 무너지잖아. 그럼 뭐요? 피난처 제공하는 거야. 그리고 꽉 채워지면 옆에 일조권 문제 생기죠. 그렇죠? 이런 일조권 다툼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진 등이 날 때 피난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지를 꼭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보시면 돼. 개념. 이렇게 한 필지의 대지 면적 중 건폐율 용적 제한으로 건축물 바닥면을 제한 나머지 빈 공간을 공지라 그런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기본으로 공지하다 보니까 건부지하다 보니까 뭐도 나온 거예요. 건축 부정 요 자체는 건부지인데 건물 짓고 난 빈 공간이 공지라는 개념이 또 생겼다. 이게 올해 32회의 정답이다라는 거야. 정답이다. 공지인데 아마 다른 토지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렵지 않지. 지금 몇 개 있죠? 저기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몇 개 남았어? 8개가 남은 거야. 그 어느 순간에 벌써 8개가 남은 8개밖에 안 남았냐? 뭐 이렇게. 그리고 전설적인 토지 용어가 이제 있는데 그 아까 후보지 이행자 더불어서 2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말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필지하고 획지라는 게 있어요. 획지. 그래서 필지 아주 올해 획지가 나왔는데 획지가 옳게 나왔어요. 이 필지라는 개념은 제가 굳이 안 해드려도 뭐 민법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필지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근데 획지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토지 단위가 1필, 1필, 2필, 3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지는 뭐 1회부터 나왔던 토지이기 때문에 필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소유권 나왔지. 소유권이니까 얘는 법률적 개념이에요? 아니면 우주적 개념이야? 소유권이니까 필지는 법적인 개념이에요.
소유권이 미쳐버리는 범위와 한계. 요게 이제 필지의 개념이고, 그리고 필지는 이 토지 있죠, 토지. 토지의 등록 단위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등록 단위.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뭐다? 옳은 표현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걸 틀리게 나온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 가장 전형적으로 틀리게 하는 경우는 이 표현을 옳게 나오고 해놓고 무슨 땅이라 해야 돼요? 필지를 해야 되잖아. 이거를 획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필지해놓고 이 안에 있는 걸 장난친 적도 있어요. 그러면 등록 단위잖아. 제 기억 87년인가 88년도 기출문제 보니까 이 등록 단위에다가 면적 단위를 집어넣은 적이 있어.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필지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라고요? 등록 단위야. 그럼 등록 단위는 뭘로 등록할까? 1번 제곱미터, 2번 지번. 등록 단위가 뭘까요? 제곱미터, 지번. 지번이야, 지번. 제곱미터 면적 단위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 아마 필지 놓고 틀리게 등록 단위에다가 이거를 면적 단위 살짝 집어넣는 것은 모의고사 같은 걸 푸시다 보면 아마 접하시게 될 텐데, 지번이죠, 지번. 그래서 요 개념,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 문제로 단독 나온 사례도 있어요. 두 가지 묶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필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 사례가 있어. 그 땅이 뭐라고요? 필지가 아니에요. 필지. 등록 단위 그대로 보셔야 돼. 그리고 획지 있죠, 획지. 획지는 이게 참 재미난 표현도 있는데 올해 획지가 나와 있어요. 올해 획지가 나와 있는데 올해 이게 옳게 나온 거야. 아까 맹지에 나왔고 이행지에 나왔고 획지가 나와 있어. 그리고 다 옳게 나왔고 공지를 틀리게 해가지고 정답 체크했는데, 획지는 가만히 보면 가격 수준이 여러 가지 앞에 있는 건 다 수식어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요거를 뭐라 그러자? 획지라 그러자. 그러면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획지의 개념 정의할 때 키워드가 뭘까? 가격이야, 가격. 가격대가 비슷한 땅은요, 묶어가지고 하나 획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이거다 보니까 획지란 개념은 경제학적 개념이라 그러고 가격이니까. 그리고 얘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올해 보면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에다 옳게 나와 있어. 여러분들 올해 거 기출문제랑 언제더라? 3년 전인가 기출문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 3년 전에 기출문제 획지가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올해 나온 획지가 나온 게 있어. 근데 3년 전 틀리게 냈어. 올해는 맞게 나왔어. 그 옳게 나온 지문과 틀리게 나온 지문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용어 같은 거 할 때 이거를 틀리게 낼 때 뭘 바꿨냐? 출제원이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심리는 획지에는 비슷하다는 거는 기억할 것이다. 근데 뭐가 비슷하냐? 가격대 비슷한 일단의 토지잖아. 틀리게 여기다가 용도를 집어넣었어. 획지란 용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낸 거야. 글자만 바꾼 거야. 발견했을까 못했을까? 했겠지. 우리는 뭐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바뀐 것은 뭐 가격이 포인트라서 경제적 개념이고 소유권의 법률적 개념이고 그냥 느낌 많이 했어. 그런데 용도 이거 틀렸네. 해서 옳고 OX라는 거를 바로 이제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지하고 획지, 요거랑 후보지 이행지는 1회부터 4회 사이에 초창기 때 집중적인 타겟이 됐던 토지 용어라서 전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설은 지금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8개가 남았었는데 이제 좀 2개를 했지. 그렇지. 8개. 그럼 몇 개 남았어요? 6개인가? 6개? 6개? 6개지? 6개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로마자 5번 보면요. 거기 법지, 빈지, 포락지 있죠. 요것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맨날 똑같은 토지 나오다가 제 기억 25회 때야. 25회 때 이후에 갑자기 빈도가 높아진 토지 용어가 이 빈지하고 포락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트예요. 법지, 빈지, 포락지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무슨 땅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냐? 빈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 특히 그 중에서 빈지하고 포락지는 우리 실정법에 규정된 개념이야. 법적인 개념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법지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빈지랑 비교돼. 그러니까 빈지를 중심으로 빈지랑 포락지를 비교하셔야 되고, 빈지를 중심으로 빈지랑 법지를 구별하시는 감각적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뭐냐라고 한번 볼게. 감각적인 내용만 한번 건드려 볼 겁니다. 이 땅은 빈지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어요. 그럼 육지하고 바다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거를 법에는 해안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서 해수면 최대 만조이라 그러는데, 해수면이 최대 만조이죠, 만조이. 만조이를 기준으로 위에는 육지고요, 해수면 최대 만조이. 위에는 육지고 밑에는 뭐다? 바다가 되는 거야. 바다. 오케이. 그런데 만조이부터 다 육지라 그랬잖아. 그럼 모든 육지가 다 등기 등본이 있을까? 다 지본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하는데 지적 공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적 공부, 토지와 관련되는 장부죠. 지적 공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천천히 하시게 될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이 있어. 이 등록된 땅을 뭐라 그랬죠, 아까? 1번 필지, 2번 팔지, 3번 낙지. 뭐라 그랬죠? 필지. 필지는 뭘로 등록한다? 지본으로 등록하죠.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본이 붙고요,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이 붙게 돼 있어.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등록된 토지가, 그러면 아까 필지는 소유관계가 형성된 토지잖아. 그렇죠? 다 내 땅이야. 국유지든 사유지든 다 내 땅이야. 그런데 여기는 지적으로 등록이 안 된 땅이겠지. 그럼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해수면 최대 만조이 있죠? 해수면 최대 만조이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이의 토지야. 요 땅. 요 땅을 뭐라 그런다? 빈지다라고 하는 거야. 빈지. 그러니까 빈지 법적인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 조문이야, 조문. 그 동그라미 1번이 있죠? 해수면 최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이 빈지가 좀 잘 모르겠는데, 빈지가 이제 일본식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자를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쓰나 봐. 우리나라 법에 보면요, 공유수면 매립을 관리하는 법률을 보면은 법조문은 빈지로 안 돼 있어. 뭐로 되냐? 바닷가로 돼 있어. 바닷가. 바닷가란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99년도가 98년도에 그 당시 우리나라 법률에 뭐 일제 용어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용어를, 일제 용어를 많이 우리나라 말로 바꾼 적이 있는데 그때 이게 바뀌었나 보더라고. 근데 시험 문제는 바닷가로 안 나오고 있어. 바닷가는 뭐로 나오고 있어? 빈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빈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지는 다시 해수면 최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그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빈지 있죠, 빈지. 빈지는 당연히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인정이 안 되잖아. 등록이 안 된 땅이니까 지분도 없겠지. 그렇죠? 등기부 등본도 없을 거 아니야. 우리는 영토를 구성하는 요소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구성 요소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런데 이용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있을까 없을까? 대빵 높지. 그렇죠? 해변이니까 해변. 요즘에 이제 바닷물 때문에 이게 잘 유실돼서 문제지만은, 그래서 이용 가치가 높은 땅. 그러니까 빈지는 그래서 사적 인정이 안 되지만 이용 가치가 높은 땅.
바닷가 해변의 토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바다, 겨울 해안선을 걷는 연인들 있죠? 겨울 해변을 걷는 연인이 아니라 겨울 빈지를 걷는 연인. 감기나 걸려라 뭐 이런 논리야. 이렇게. 그래서 빈지 하나 잡았어요. 그럼 빈지를 놔둔 목적이 있겠지. 이 영역을 놔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역 중에 그 이유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 중에 하나가 법률에 같이 용어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빈지는 토지가 포락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게 한 논리가 아니겠는가.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무슨 토지가 나왔어? 포락지가 나왔잖아. 포락지에 대한 법률상 개념이 거기 책에 있는 그대로야. 다시 책에 있죠. 다시 적어볼게. 포락지는 무슨 땅이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야.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필지지. 소유관계 있겠지. 지적 등록된 토지가 물에, 이 물은 공유소유 관리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바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천법상의 하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에 잠긴 토지. 이거를 뭐라 그런다? 포락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가 포락지가 돼버리잖아. 등록된 토지가 포락지가 돼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소유권이 상실이 돼. 내 땅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저 바닷물에 잠겼으니까 내 땅이. 그래서 안타깝겠지. 그래서 이제 포락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육지와 바다의 경우 해수면 최대 만종이라 그랬죠.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등록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사람이 이 토지가 갑돌이 땅이야. 해안선에 바로 붙어있는 갑돌이 땅이야. 보도 중에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만큼 올랐어.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만큼 올랐어. 아니야, 휴가 한번 일주일 갔다 오더니 이렇게. 그러면 이 땅 뭐가 돼버렸어? 바닷물에 잠겨버렸잖아요. 내 소유권도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포락지가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서부터 등록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서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또 행정상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빈지가 무슨 뜻이고 포락지가 무슨 뜻인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여러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옳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틀리게 나올 때 어떻게 되냐? 서로 크로스 체킹했더라고. 무슨 뜻이죠? 포락지 개념이 있죠? 요거를 뭘로? 빈지로. 빈지 개념이 있었죠? 등록토지 어쩌고저쩌고. 빈지 개념을 무슨 땅으로? 포락지로. 이렇게 크로스 체킹해서 오답으로 나온 사례가 바로 최근이야. 따끈따끈해. 그런데 빈지를 중심으로 포락지 했잖아. 같은 법성으로 내용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빈지하고 또 뭐랑 비교되냐? 이거는 하다 보니까 비교되는 거야. 법지라는 게 있어. 법지. 이 법지는 법법자예요. 법지는 이제 뭐냐면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법지라고 해. 이 부분을. 이 법지 지금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경사지게 돼 있지. 그렇죠? 왜 경사지게 만들었냐면은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토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자? 법지다 그러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등록된 토지 중에 이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법지 부분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갑돌이 땅이 있고요. 요 밑에 여기까지 해서 요것이 을순이 땅이 있어. 그럼 이 법지 영역은요. 갑돌이 땅일까? 을순이 땅일까? 윗집 소유자 땅입니까? 아랫집 소유자 땅입니까? 아니면 중간씩 나눠 먹을까? 이것도 나중에 공시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야. 필지 소유관계를 구분하는 게 필지라 그랬잖아요. 필지를 구획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사진 부분이 있지? 경사진 부분은 하단부를 기준하는 게 원칙이야.
그럼 결국 요 땅은 누구 거다? 윗집 소유자 땅이에요. 그래서 요 영역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고요. 여기 만약에 200제곱미터다. 그럼 갑돌이의 토지 대장이 있죠. 토지 대장에 보면은 토지 면적이 얼마로 등재되어 있을까? 위에서 내려다면 수평 투영망적으로 토지 측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측량 이 사람 땅은 뭘 토지에 몇 제곱미터 있다? 1200으로 돼 있어. 이 사람 땅 면적은 1200으로 돼 있지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은 뭐만 이용할 수 있어? 1000이야. 1000.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법지 영역은 윗지 소유자 땅인데 윗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서 법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적 소유권 인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용 가치가 없거나 적은 토지가 돼버려. 하다 보니까 뭐랑 정반대야? 빈지랑 반대가 되는 거야. 빈지는 사적이 인정이 안 되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인데 법지는 사적이 인정되지만은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토지가 붕괴될 거 아니야. 그렇죠?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했는데 붕괴돼 버리면은 아래집 재산권에 침해를 두잖아. 요거를 그럼 개발하려면요. 이거는 토지의 우리나라 지형을 바꾸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돼. 실무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지부 포함된 토지 있죠. 아래 토지랑 윗지를 같이 사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형태 바뀌겠지. 근데 그거는 실무적인 내용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법지가 이런 영역이다. 토지의 붕괴를 막기 경사지게 만든 토지인데 윗집 소유자 땅이다 보니까 사적 소유 인정이 되되 이용 가치는 없거나 적은 토지. 그래서 하다 보면 빈지랑 비교된다. 그래서 빈지를 중심으로 빈지 개념을 잡아놓고 뭐랑 비교한다? 법지랑 비교하라. 빈지에 대한 법적인과 이용적인 면을 봤더니 또 뭐랑 비교된다? 법지랑 비교되더라. 총 지금 15개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는 하나도 없지만은 15개를 했어. 최근에 집중적으로 언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토지 용어예요. 거기에 보니까 밑에 이제 기타적인 사항으로 휴안지하고 공안지가 있죠. 휴안지, 공안지는 공통적인 단어가 한지라는 단어가 있잖아. 한지라는 것은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방치하는 거야. 이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상 낮의 개념인데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정상적인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휴안지라 그러고 정상적이지 않는 이유를 들여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거를 공안지라는 거야. 그래서 휴안지는 쉴 휴자죠. 휴안지는 쉬게 하는 토지죠. 주로 어디에 해당해야 돼? 겨울철에 휴경지, 농지 휴경지를 말하죠. 겨울철에 농사의 땅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휴한지, 그래서 모든 비옥도 회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땅을 쉬게 하는 땅을 휴한지, 한자만 보시면 돼. 공안지 있지. 공안지는 뭐야? 정상적이 있지 않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이 않는 이유다. 이게 그 무슨 목적일까? 휴게 목적이야.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집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용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땅을 우리 뭐라 그러자? 공한지다라는 거야. 투기 목적. 어느 땅이 더 부러워요? 공한지가 더 부러워. 공한지 갖고 계시면요, 좋겠다. 잘 안 나와. 단어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게하는 거네. 이거는 이제 빈 땅인데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지 놔두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1980년대 초반에는요, 이 공안지를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 막 이제 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뭐 인플레이션도 발생해서 뭐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막 일어나면서 부수적으로 땅값이 막 올라갑니다. 기업들이 땅을 많이 가졌어. 이용하고 있을까? 놔두고 있을까? 다 놔두고 있었겠지. 땅을 많이 사놨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용하지 않는 땅에다 세금 부과, 공안지세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공안지세가 땅값 상승을 이제 기대하면서 한 땅에다가 부과한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1986년인가 공안지세가 없어졌어요. 없어져. 이게 언제 또 다시 살아나냐?
비슷한 개념인데 90년대 초반에 토지 공개전 사상이 득세되면서 그 분당, 일산, 3번, 중동, 평촌 200만 원 주택 건설을 동시에 했어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5년이라는 단기간에 200만 원 주택 건설이 일어난 신도시 개발 사업이야. 그 부작용이 지금도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개발 사업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땅값이 어떻게 될까? 들썩들썩했어. 그러니까 주변 땅 들썩들썩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정부가. 그 당시 정부가 알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땅값이 올라갈 걸로 예상해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땅에 대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 과세가 토지 초과 이득세제라는 게 있어. 토지 초과 이득세제가 있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 그래가지고 99년 유언 판결을 나서 지금 없어졌어.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두 가지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지세라는 것이 있었다가 제도적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 99년 없어졌다라고 표현한 그 개념들이 있죠. 그만큼 얘네는 뭐다? 투기 목적을 이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이 이거를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더라. 근데 토지 초과 이득세제라는 것이 99년 없어졌잖아. 이게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 정책론에서 나와. 정책론에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시행했다가 없어진 제도가 있어. 근데 정책론에서 어떤 문제 나오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걸 물어봐. 자주 물어봐. 근데 그게 올해 또 나왔어.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에 꼭 세 가지는 알고 계시라 그랬거든요. 택지 상한제랑 토지 초과 개발권 양도제가 있는데 토지 초과 이득세제랑 개발권 양도제 이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게 다 뒤에서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개념 이렇게 밑에 또 부수적 요한 별개의 다른 개념인데 선화지 있죠. 선이 무슨 선일까? 전기선이 아니라 그냥 고압선이야. 고압선. 말 그대로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이죠. 찌릿찌릿하겠지. 찌릿. 도시가 있는데 여기 고압선이 천덕 지나가. 수십만 볼트가 이렇게 쭉. 그 밑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밤마다 불꽃. 그럼 이 토지 소유자들은 공중공간의 활용도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지.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이게 공익시설인데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공중공간을 활용에 대한 제한을 주게 돼요. 이거 일종의 뭐다?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야. 보상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해줘야 돼. 그 보상비가 껌값이야. 주로 농지를 지나가거든요. 택지를 지나갈 수 없으니까 보상비가 변경해가지고 밑에 이제 개별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데 농지 표준지가 얼마나 비싸겠어? 얼마 안 되지. 다 주지도 않아. 반경으로 좀 얼마 거리에 따라서 점점 얘가 줄어들어 보상비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압선 지나간다 국책 사업 하다 보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누워버려야지. 눕는 이유가 보상비가 충분히 한 가구당 1조 주겠다. 그럼 반대하겠어? 제발 내 땅으로 지나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 다툼들이 사례가 있지. 선화지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단어만 보시면 돼. 고압선 아래에 있는 빈 땅. 토지 가치가 그래서 별로 높지는 않다. 이용이 제한받아서. 이래서 토지용했어요. 총 몇 가지 있냐? 다시 정리해보면 택지 있지. 택지 중심으로 비교되는 게 부지, 소지, 그리고 맹지, 대지. 유명한 후보지하고 이행지, 그리고 필지하고 획지, 나지하고 건부지랑 공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지, 인지, 허락지, 휴안지, 공안지, 마지막이 선화지. 많지 않지. 근데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 용어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 하시다 보면 등장하는 토지 등이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정형화된 요 틀 안에서 공부하시고 이번 시험에 나왔던 한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풀릴 거예요. 토지 용어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서 뭐 책이 안 나와서 OT 개념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기본 첫 시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학개론이라는 과목의 성격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총론 중에 중요한 주제인 부동산 개념과 토지 용어 이렇게 잡아봤고요.
다음 주는 기본 그 책에 나오면은 수요연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연급에 대해서 기본 맛보기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은 1월 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 11월, 12월은 그냥 학원에 놀러 온다, 소풍 온다라는 개념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압박감 느끼시면 안 돼. 공부는 이제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처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첫 주 만나 뵙게 반가웠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부동산의 깨달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세요?